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이죠. 부가가치세 관련된 전표, 즉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관해서 매출 유형 11, 13, 17, 매입 유형 51, 53, 54, 57 7가지 유형의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거 충분히 연습은 안 했지만 연습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부속 서류와 신고서 보는 방법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의 마지막 부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인데,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우리가 1번에는 어느 게 들어가더라, 여기 3번에는 어느 게 들어가더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하지 않은 것들도 여기 많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FAT 1급 출제 범위에 없는 22번 현과라든가 이런 건 우리 FAT 1급 시험에는 안 나오잖아요. 현과는 현금 과세 매출을 말합니다. 현금 영수증을 말해요. 이 현금 영수증도 17번 카과하고 같은 곳에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건별이라는 건 뭐냐면은 증빙 없이 판매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판매는 무조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수증 없이 판매한 것도 입력을 해야 돼요. 그때 영수증 없다 하는 게 14번이에요. 건별 유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 기타에 집계가 됩니다. 영세는 우리 영세율 수출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수출한 건 12번, 5번에 나타나고, 기타는 직접 수출한 거, 세금계산서 없이 수출한 거는 여기 6번에 나타납니다. 이런 것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매입에서는 말이죠. 매입에서는 거의 다 했어요. 여기 10번에 어느 것이 들어가는지, 11번에 어느 것이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14번은 카과 매입 14번에 들어갔죠. 현과 매입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불공은 16번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오늘은 매출세액, 매입세액, 차감 납부할세 이 세 개를 정리하는 분계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데요. 이 분계를 우리가 오늘부터 오늘 연습을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의 정리 분계. 자,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이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하나는 매출세액이라 해가지고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입세액이다 해가지고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있었죠. 이 두 개 계정 과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정리한다는 것은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한다. 언제 하느냐? 요때 합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가로 열고 부가세 예수금에서 매입세액 가로 열고 부가세 대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기간 종료일인 1기 예정 종료일은 3월 31일, 1기 확정 종료일은 6월 30일, 2기 예정 종료일은 9월 30일, 2기 확정 종료일은 12월 31일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매출세액인 부가세 예수금과 매입세액인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하는 분계를 해야 돼요. 자, 정리를 하게 되면은 부가세 예수금이 가령 매출세액이니까 요게 10만 원이 나오더라.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이 6만 원이더라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매출세액 10만 원에서 매입세액 6만 원을 뺀 것을 납부해야죠. 그런데 이 정리하는 날 납부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달 25일 날 납부하거든요. 그래서 부채로 인식합니다. 납부할 세액 4만 원은 부채다 이거예요.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론 배울 때 미지급금 배우셨죠? 미지급금. 그 미지급금과 아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밥 먹고 외상하면 미지급금이에요. 근데 세금 낼 것을 아직 못 냈으면 미지급 세금. 정리는 3월 31일 날 하지만 세금은 4월 25일 날 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 25일간은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걸 정리분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분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을 전표 입력할 때는 부채로 인식하면서 이걸 대변에 입력했죠. 그런데 정리할 때는 이렇게 차변에 입력합니다. 우리가 이 부가세 예수금 여러분 매입 매출 입력할 때 부채 증가 하면서 대변에 입력했고,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 증가 하면서 이거 차변에 입력했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자, 정리할 때 보세요. 부가세 예수금이 차변, 부가세 대급금이 대변. 서로 반대 방향에 가죠. 반대 방향에 입력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부채 이거 없애버리고 자산도 없애버려요. 내야 되니까. 남는 건 세금 내야 될 미지급 세금만 남아요. 미지급 세금만. 자, 그 밑에 있는 자비익은 뭐냐? 여기 설명 나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확정신고 때 해주는데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10,000원을 세금을 깎아줘요. 그래서 우리는 자비익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이거예요. 납부할 세액에서 10,000원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익,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확정신고가 아니면 자비익 없어요. 예정신고 때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숫자를 넣어볼까요? 자, 부가세 예수금이 여기 100,000원이었죠? 100,000원. 부가세 대급금이 여기 60,000원이었죠? 60,000원. 미지급 세금이 얼마가 돼요? 40,000원. 이렇게 분계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정리분계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달 25일 날 납부해야 되죠? 납부할 때 어떻게 돼요? 미지급 세금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되죠. 40,000원 납부했어요. 대변에 회사 통장에서 계좌 이체시켰겠죠? 대변에 보통예금 40,000원. 그 다음 달 25일 날 납부할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자, 시험은 이걸로 나올 수도 있고 이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정리분계하라, 아니면 돈 납부했다, 이걸로 나와. 이걸로 납부하면 오케이. 너무 쉬워요. 납부시 분계는 미지급 세금, 보통예금 이거 딱 간단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도 됩니다. 정리분계하라. 정리분계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고 부가세 예수금 얼마인지 부가세 대급금 얼마인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복사해가지고 전표를 입력해야 됩니다. 이 전표 입력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일반 전표. 날짜는 며칠로 한다고요? 이렇게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부가세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전표를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건 뭐냐? 환급이 있는 경우. 환급은 반대입니다. 부가세 예수금이 이번에는 60,000원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60,000원이고 부가세 대급금을 100,000원이라고 서로 바꿔보겠습니다. 거꾸로 됐어요. 매입세액이 더 많아. 매출세액보다. 자, 그러면 매입세액이 많아요. 부가세 대급금이 100,000원이랍니다. 매출세액이 60,000원밖에 안 된대요. 60,000원이랍니다. 그러면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입하면서 부담한 세금이 더 많으니까 정부로부터 세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환급세액이에요. 개정 과목은 미수금. 여러분, 미수금 언제 썼습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면 미수금이죠. 상품을 팔고 미수금이 발생하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데,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던 비품을 처분했다든가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했다든가 이렇게 하고 돈을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월말에 받기로 했다 하면 그게 미수금이에요.
그러듯이 환급을 앞으로 받아야 되니까 세무서로부터 30일 내에 받아야 돼요. 4만 원 미수금으로 잡아놓습니다. 자, 그래서 환급이 이제 세무서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가요? 미수금 이제 받았으니까 대변에 가서 미수금 4만 원 없어지고 보통 예금으로 들어오겠죠. 환급금 계좌로 들어옵니다. 자산이 증가하죠. 자, 그래서 자, 이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제 지울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가세 적립분계는 두 가지로 알고 계셔야 된다.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경우와 환급세액이 있을 경우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 구조 시험에 꼭 나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꼭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해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고 이걸 과세표준은 얼마냐 이거는 한번 해보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이거 9월 30일 적립분계, 그 다음에 납부시 분계 이걸 해볼 건데 그 전에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기애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애정으로 부가세 신고서 한번 조회해 보세요. 제가 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기애정. 자, 이기애정으로 조회해 보세요. 회사 코드 제가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기예정이다 그러면 7월부터 9월을 말하는 거죠. 네, 조회를 하고 저장된 내용 있습니까?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해도 아니요 하면 새로 작성됩니다. 네, 불러와도 되고 아니요 해도 여기서는 상관없어요. 자,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여기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제가 화면을 이렇게 좀 더 크게 여러분에게 자, 이 안에 모든 것은 다 있을 거예요. 이 안에 여기 안에 있는 걸 보고 자, 강정희 씨 오늘 결석, 김옥경 씨 연속적으로 결석. 네, 김정유 씨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얼마? 과세표준. 과세표준 이거 보면 과세표준 나오죠? 얼마입니까? 네? 못 찾아요? 이거요? 응? 이거죠? 110, 150, 000. 여러분 숫자 긴 숫자 읽을 때 단위 넣어서 읽기 복잡하면요. 110, 150, 000. 간단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네, 이게 과세표준이에요. 다음 두 번째 문제.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자, 매입세액이니까 이 안에 있겠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아니 지금 문제가 2번이 그게 아니군요. 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박경학 씨 얼마인가요? 매출세액 네? 15만 원이? 아, 그거 많이 빠졌나 보다. 거기 입력이. 예. 이 화면. 이거 지금 내가 띄우는 화면 보고.
매출세 15만 원인 거 보니까 너무 적은 거 보니까 많이 빠졌나 본데 데이터 입력을 안 했나 봐. 여기서 이 화면에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 매출세 이거죠, 이거. 11,015,000 이게 매출세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얼마냐. 자, 이거 화면 보시고 박주영 씨 아직 안 왔죠? 신재현 씨,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입니까? 네, 큰 소리로 5,480,000. 네, 이게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입니다. 5,480,000.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매출세액이 여기 가번에 표시되어 있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나번에 들어있네요. 가에서 나를 빼면 그게 납부해야 될 세액이에요. 가에서 나를 빼면. 자, 그 다음에 4번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네, 납부세액 얼마인지 아까 가에서 나를 빼니까 다번이죠. 요게 납부세액 5,535,000. 그런데 납부세액은 사실은 저 밑에 있는 이게 납부세액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하고 같아요. 그거는 왜냐면 중간에 들어가는 가산세라든가 공제세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지금 똑같아진 겁니다. 네, 애정신고 때는 가산세 신고하지 않습니다. 애정신고 때는. 확정신고 때만 가산세 신고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 거의 없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그리고 이 납부할 세액은 여기에도 표시됩니다. 또 매출세액은 여기에도 표시됩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이 자리에도 표시됩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보려면 좀 복잡하니까 매출세 하면 여기서 딱 찾고 매입세액 하면 여기서 딱 찾고 차가감 납부할 세액 하면 여기서 딱 찾으면 돼요. 정리분기할 때는 이 자리를 빨리 보셔야 돼. 정리분기할 때는 이 자리를 보고 정리분기하셔라. 239페이지 보세요. 박주영 씨. 자, 계속해서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자, 239페이지에 수행 1번에 부가세, 차가감, 납부세액까지 질문했죠. 5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아니죠, 씨. 얼마일까요? 네, 여기죠. 예. 253만 5천 원. 이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입니다. 16번에 있는 세. 그 다음에 6번 고정자산 관련 매입 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고정자산 관련 세금 계산서 매입세액이 얼마냐? 윤다선 씨 얼마인가요? 네. 고정자산 관련 매입세액 얼마죠?
200. 이거죠, 이거. 262만 원. 자, 이렇게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고 이 금액이 각각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를 한번 물어볼게요. 14번에 있는 이 내용이 뭔가? 뭐가 여기 들어가 있을까? 이송희 씨 기억나세요? 면세가 14번에 들어간다. 면세 매입이? 매입세액인데 면세 매입세액이 여기 들어간다. 면세가 세액이 있나요? 60만 원에 6만 원 세금이 있는 건데 면세는 세액이 없는 거예요. 면세는 여기에 안 들어가죠. 무슨 매입? 생각 안 나는 분인데. 이영석 씨. 생각나요? 14번. 여기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다 했는데. 기억 안 나요? 정고은 씨 기억나세요? 불공매입은 여기 16번에 들어가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불공매입은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 10번에도 들어가고 여기 양쪽으로 들어가요. 불공매입. 그렇습니다. 네, 요거 14번에 들어가는 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우리가 신용카드 매입했던 거. 예, 유형을 우리가 57번 카드과세 매입으로 입력했던 것이 여기에 들어가요. 볼 줄 알아야 돼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걸 보고서 이제 이거 꺼내 놓으세요. 9월 30일 거. 자, 그래 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 밑에 문제 보세요.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참고해서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1번 9월 30일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에 대한 정리분계를 수행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는 용산세무서로 등록한 후에 거래처 코드를 설정할 것. 용산세무서를 4002번으로 신규 거래처 등록해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정리분계 아까 239페이지 위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정리분계 우리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매출세액, 지금 여기 있는 매출세액을 우리가 개정 과목 뭘로 입력해야 될까요? 이건 부가세 예수금이죠. 아까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다. 자, 여기 있는 매입세액 이건 뭘로 입력할까요? 예, 부가세 대급금. 자, 그 다음에 차감세 5,535000을 뭐라고 입력할까요? 예, 미지급 세금. 조금 전에 거기 정리분계, 예, 우리 정리했지 않습니까? 정리분계. 요거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자, 이제 이걸 아니까 이거를 시험지에다 적고 하다 보면 오타가 나고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지에 이 숫자, 긴 숫자를 적지 마시고 이런 방법으로 전표를 입력하세요.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자, 매출세를 딱 클릭해가지고 컨트롤 C를 툭 쳐놓습니다. 컨트롤 C가 뭐예요, 여러분? 네, 복사죠. 복사.
네, 그러면 여기 11,015,010이 복사가 돼요. 그것을 이제 일반 전표로 가야죠.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일반 전표. 부가세 정리분계는 일반 전표에 한다. 일반 전표에. 자, 과세기간 종료일로 정리한다고 그랬죠. 2기 예정의 과세기간 종료일은 며칠일까요? 예, 그렇죠. 9월 30일이죠. 그래서 날짜를 9월 30일로 입력해야 돼요. 자, 9월 30일로 입력해가지고 이걸 복사해 왔으니까 자, 예수금을 차변에 넣는다고 그랬죠. 자, 차변하시고 부가로 검색을 해서 부가 해가지고 부가세 예수금 딱 선택하고 엔터 가가지고 붙여넣기 컨트롤 V. 자, 그런 요령으로 부가세 신고서에 와서 요 부가세 대급금도 복사에다가 붙여넣고 납부할 세액도 복사에다 붙여놔가지고 여기 정리분계 마무리를 해보세요. 하고 있어요. 정리분계 다 끝났죠?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매입세를 클릭하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일반 전표에 와서 여기다가 대변 해놓고 부가해서 부가세 대급금을 이번에는 찾아야죠. 부가세 대급금은 대변에다가 붙여놓고 엔터 쳐서 납부할 세액이 미지급 세금이었죠. 대변에 미지 해가지고 미지급 세금 261번 딱 찾아가지고 이거죠. 5535000 5535000 맨 마지막 건 복사 안 해와도 요 밑에 빨간 차이난 금액만큼 딱 맞게 돼 있어요. 5535 가보면 여기 보세요. 5535000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부가세 정리분계다 이겁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줘야 돼요. 그러면 자, 부가세 예수금 그동안 전표에 입력했던 거 3개월치 어떻게 됐어요? 모두 없어져 버렸죠? 부가세 예수금 그동안 계속 한 건 한 건 대변의 부채로 인식했었는데 오늘 다 없어졌어요. 부채 감소.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에 계속 차변에다가 전표 한 건 한 건 입력할 때마다 입력했는데 오늘 과세기간 종료일에 대변에 한꺼번에 다 상기시켜버렸죠. 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가세 예수금하고 부가세 대급금은 가면 잔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뭐만 남았느냐? 세금 낼 거, 미지급 세금만 부채에 딱 남았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정말 그랬을까? 합계잔액 시산표 한번 가볼게요. 합계잔액 시산표. 예, 오늘이 9월 말일이라고 보시고 9월 30일 날로 한번 조회해 봅니다. 아까 우리가 9월 30일자로 분기했어요.
자, 먼저 부가세 대급금을 보겠습니다. 부가세 대급금은 당좌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잔액이 있으려면 여기 차변에 잔액이 있어야 되는데 제로. 텅 비었죠? 예. 차변 합계, 대변 합계 똑같이 540만 원이니까 잔액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부가세 애수금은 유동부채에 있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유동부채 가보세요. 유동부채 어디 있느냐. 예. 여기 부가세 애수금이 있습니다. 계정 과목은 있는데 이 애수금이니까 부채니까 잔액이 있으려면 대변에 여기 잔액이 있어야 되는데 제로. 비어있죠. 전부 다 차변에다가 똑같은 금액을 입력해 버렸기 때문에 잔액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가세 애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이 잔액이 없어졌다. 이걸 정리분계라. 정리분계. 정리해버리고 뭐만 남았느냐? 부채만 남았어요. 무슨 부채? 예, 미지급세금. 그 밑에. 미지급세금만 잔액이 553만 5천 원. 이것만 이제 10월 25일 날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가세 정리분계한 결과입니다. 시산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했습니다. 9월 30일 날 문제. 다음은 10월 25일 날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10월 25일 날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계좌 이체해서 납부했습니다. 세금. 그러면 이제 아까 대변에 미지급 세금 있었던 것이 이제 또 그것도 이제 없어지겠죠. 납부해 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10월 25일 날 일반전표에다 입력해야 돼요. 자, 일반전표 10월 25일. 일반전표 10월 25일. 자,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자, 9월 30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뭘 빼먹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책의 지시사항 중에서 하나, 예? 그렇죠. 거래처 추가해가지고 거래처 입력해주라고 그랬는데 그걸 빼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지급 세금에 거래처를 넣어줘야 돼요. 자, 미지급 세금에서 간단한 거래처는요, 거래처 등록 메뉴에 갈 필요 없이 여기 코드란에서 자, 미지급 세금 코드란에다 커서 놓고 여기 플러스 키를 툭 칩니다. 숫자 키패드에 있는 플러스. 그러면 임시번호 00000 입력됩니다. 거기다가 용산세무서 상호를 용산세무서라고 입력. 용산세무서 맞죠? 예. 엔터 칩니다. 그러면 거래처 등록 팝업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다가 4002번을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엔터 치면 용산세무서로 커서가 넘어가죠. 만약에 용산세무서의 주소 또는 사업자 번호 이런 것이 있다면 수정 눌러서 더 입력을 해야 되겠지만 달랑 용산세무서라고 하는 상호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수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그냥 등록으로 끝냅니다. 등록. 그러면 이제 4002번으로 등록됐고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것을 빼먹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예. 자, 이제 세금 납부한 날 분개하겠어요. 날짜가 여기 10월 25일입니다. 자, 10월 25일로 일반전표 입력합니다. 10월 25일. 자, 부채 감소는 차변입니까? 대변입니까? 부채 감소. 차변. 자, 차변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3번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죠. 미지 검색해 보시면 261번. 261번. 거래처 넣어야 돼요. 용산 입력하세요. 용산세무서.
자, 적요 생략하시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미지급세금 얼마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네, 여기 열어놨으니까 부가세 신고서 해가지고 5535000이었어요. 네, 5535000. 5535 플러스. 자, 차변에 부채 감소했으니까 대변에서 자산이 감소해야 돼요. 빚을 갚았으면 자산이 감소하든지 수익이 나든지 그래야 됩니다. 빚을 갚으려면. 그래서 대변에서 무슨 자산이 감소했을까요? 예, 보통예금 자산이 감소합니다. 103번. 예. 일반의 가격이 많이 달라서 가격이 안 맞아요? 금액이 틀리다고요? 여기 이 세 개의 금액 말하는 거죠? 네. 네. 그는 본인 거의 금액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예. 예. 지금 이제 전표가 입력이 나하고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기 거 숫자로 하십시오. 예. 자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숫자로 하셔도 됩니다. 숫자가 저하고 틀린다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그 숫자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 숫자에 맞춰서. 자, 대변의 보통예금. 저는 이제 553만 5천 원이 저는 맞으니까. 자, 대변의 보통예금. 보통예금이 거래처는 어디로 넣어야 돼요? 예, 신한은행이라고 그래요. 신한은행. 5535 플러스. 자, 이 납부할 세액이 서로 다르고 부가세 예수금이나 부가세 대급금이 나하고 다른 것은 나하고 전표 입력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제가 틀렸거나 여러분이 누군가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는 사람이 틀린 건데 뭐 지금 틀린 거를 맞출 필요는 없어요. 지금 맞추려면 너무 일이 많아지니까 그냥 내게 맞다 생각하고 자기 거 부가세 신고서 숫자 가지고 그냥 하시면 돼요. 정리분계하고 납부할 때 분계만 할 줄 알면 되니까. 그래서 납부 시 회계처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 문제가 나오면 다 맞춰요. 대부분 이 문제가 나오면. 자, 그러면 납부를 했으니까 합계잔액시산표를 한번 가볼게요. 합계잔액시산표에 가서 9월 30일자로 9월 30일은 안 되겠네. 납부를 언제 했냐면 10월 25일 날 했으니까 여기를 10월 25일 날로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10월 25일 날로 합계잔액시산표를 가보면은 부채에 있었던 유동부채에 있었던 미지급세금의 잔액이 없어져 버렸어요. 납부했으니까. 똑같은 금액이 차변에 와버렸죠. 그래가지고 부채가 감소해 버렸고 보통예금은 줄었겠죠. 근데 여기서 보통예금이 줄었다는 것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예금 잔액이 지금 3천만 원인데 이거는 꼭 세금만 납부해가지고 3천만 원이 잔액이 된 게 아니라 그동안 뭐 해서 다 누적이 돼서 이게 3천만 원이 된 거예요. 예. 그러나 아무튼 보통예금 잔액 3천만 원을 더블 클릭해보면 원장으로 딱 가가지고 맨 밑에 9월 30일을 여러분이 10월 25일을 보게 되면은 10월 25일 날 이같이 요만큼이 빠져나갔다 대변에 찍혀 있죠. 그래서 잔액은 이만큼이다. 합계잔액시산표에 있는 잔액을 더블 클릭하면 그 원장 거래 내역까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10월 25일 날 부가세 신한은행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한 거 여기 알 수 있죠? 반영됐죠? 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요게 나오거나 할 거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부가세 정리분계를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수행 결과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거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맞았나 봐요. 여기 숫자가 지금 딱 똑같아요. 지금 제가 입력한 숫자하고. 자, 수행 팁 241페이지 수행 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유형은 꼭 알아야 한다. 11번 과세 매출, 51번 과세 매입, 부가세 10% 있는 세금 계산서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13번 면세 매출, 53번 면세 매입, 면세 품목의 계산서면 이렇게 입력해야 된다. 17번 카과 매출, 57번 카드 과세 매입, 부가세 10% 있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면 이걸로 입력해야 된다. 54번 불공 매입, 부가세 10% 있는 세금 계산서이면서 공제를 못 받는 것이면 54번으로 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죠? 이거 여러분들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시험에서는 부가세 신고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문제는 조회해가지고 답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네, 부가가치세 다 끝났습니다. 자, 3부 5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3일 패션을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도 해봤고 이제 부가세 신고도 해봤습니다. 이제 결산은 12월이에요. 12월 31일 날 결산을 합니다. 12월 31일이니까 이제 뭐예요? 드디어 3일 패션 이제 연습 끝났다. 3일 패션 연습이 끝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하려면은 결산 준비라는 걸 해야 됩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을 우리가 잘 준수해가지고 분계하고 전표 입력해가지고 제대로 다 했다면 시산표가 딱 맞아야 돼요. 그리고 재고조사해가지고 기말상품 재고액 계산해가지고 매출원가도 계산해야 되고 이런 것 등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결산 준비. 그러면 결산 준비한 걸 가지고 결산 수정 분계 해야죠. 여러 가지 결산 수정 분계를 합니다. 그리고 장부 마감하면 결산이 끝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결산의 절차가 우리 더존 프로그램, 스마트 A 프로그램에서는 결산 정리사항을 체크하고 수동 결산을 먼저 하고요. 자동 결산을 그 다음에 합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만들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만들고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산에는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이 있다.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에다가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이고 자동 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전표를 만드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항을 수동 결산해야 되느냐? 어떤 내용? 어떤 내용을 수동 결산해야 되느냐? 또 자동 결산은 어떤 내용을 자동 결산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할 수 있죠. 그 내용이 이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그 전에 고정자산과 감가상각이라고 해서 이게 이 감가상각은 자동 결산 사항인데 미리 대장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고정자산 등록이 되어 가지고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요거 등록만 해놓고 우리 쉬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은 여기 보니까 차량 운반구 승용 2461, 차량 운반구 승용 7466.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이미 미리 등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컴퓨터도 요거 우리가 전표 입력하면서 미리 등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등록해야 될 건 건물하고 에어컨만 등록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건물과 여기 비품에 있는 에어컨 요 두 건만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고 같이 등록해 보겠는데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찾아가 보세요. 여기 있죠? 자, 엔터 3번 치시고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을 찾아보세요. 건물. 자, 건물 코드 몇 번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대로 입력하세요. 1001번. 자산 이름은 그대로 입력하세요. 취득일도 그대로 입력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취득일이 2020년 7월 1일이면 이 건물의 금액은 어디다 입력해야 되는가? 김정률씨. 자, 이 본사 건물 금액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5천만 원. 어디다 입력해야 됩니까? 네? 맨 위에. 여기다 입력해야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전기에 취득한 거니까. 단기에 취득한 것이면 4번. 전기 이전에 취득한 것은 1번. 자, 전기에 7월 달에 취득했기 때문에 결산 때 감가상각 했겠죠. 그래서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 거기 있습니다. 125만 원. 여기다 입력해야죠.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2번에다 입력해야죠. 정액법, 네, 여기 9번에다 입력하는 거죠. 20년, 여기 10번에다 입력해야죠. 사용부서, 본사, 사용부서 본사는 경비 구분해서 800번대로 해라 이 뜻이에요. 판매관리비. 본사는 판매관리비예요. 800번대로 그대로 두면 돼요. 다 됐습니다. 건물. 그러면 건물의 이번 금년도 감가상각비는 2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왜 작년에는 125만 원만 했을까요? 금년에는 250인데 이 건물을 작년 7월에 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개월치만 감가상각을 한 거예요. 금년에는 1월 1일부터 1년이 다 됐기 때문에 1년치 감가상각을 한 겁니다. 6개월에 125만 원이니까 1년은 250이죠. 해석이 되시죠? 자, 하나 더 입력해야죠. 비품. 자, 5번째 줄 더블 클릭해서 비품 찾으시고 코드 3001 명 에어컨 취득일 2019-0725 그대로 입력합니다. 자, 이것도 전기 이전에 산 거니까 기초금액에다 입력합니다. 200-2432-000 전기 이전에 산 것은 상각을 했을 테니까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 존재하겠죠. 160만 원. 내용연수 어디다 입력해요? 여기 10번 5. 정률법 어디다 입력해요? 여기 9번 정률법이니까 0번 그대로 두고 본사라는 건 여기 경비 구분을 800번도로 해라 이 말이에요. 판매관리비로 해라.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에어컨의 감가상각비는 37만 5,242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계산했느냐? 미상각 잔액 요 83만 2천원에다 곱하기 정률 0.451 하면은 이 금액이 나와요. 83만 2천원 곱하기 0.451 하면은
요 375,232번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계산기를 가지고 832,000이 뭐예요? 미삼각 잔액. 거기다가 곱하기 정률 0.451 45.1%라 이 말입니다. 엔터 치면 37523이 나오죠.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 우리가 모두 5개가 되어 있으면 돼요. 표에 있는 거 5개 다 등록했죠. 네. 자,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이 55분이니까요. 3시 10분에 2교시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